이 섬의 검은 어둠을 밝히는 건 홍어잡이 어선이다. 며칠 만에 육지로 돌아온 배들은 흑산도에 보물을 쏟아낸다. 태양보다 홍어가 먼저 아침을 밝히는 예리양은 늘 북적인다. 많이 잡혔어요? 예. 몇 마리나 잡혔어요? 300마리요. 300마리? 예. 야. 특히 산란계의 겨울 홍어는 가장 으뜸으로 친다. 전라도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고급 음식 홍어. 특유의 곰삭은 맛과 함께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국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됐다.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요즘 작황이 좋으니까 홍어라 800마리 정도. 800마리. 한 마리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홍어 수백 마리가 펼쳐져 있는 곳. 흑산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다. 4마리! 그래, 4마리! 홍어가 있는 한 흑산도는 외로운 섬이 아니다. 밤 10시에 예리양. 들어오는 배가 있으면 또 나가는 배도 있다. 안녕하세요. 네. 홍어를 낚는 어구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럼 여기 어디로 가요? 저번도 우리 상당히 멀리 가지. 얼마나 나가는데요? 한 7시간? 7시간? 야, 왜 이렇게 멀리 가요? 거기 가야 이제 홍어를 잡으니까 그래 멀리 가지. 요즘처럼 강풍주의보가 잦을 땐 바람만 불지 않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파도가 잔잔해지면 한밤중에도 출발한다. 처음 딱 나갈 때는 좀 기대를 하고 나가시겠어요? 아, 또 기대를 너무 크게 가면 안 돼요. 실망스럽죠. 한겨울 차디찬 물살을 가르며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한번 출항하면 3박 4일 동안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쉬지 않고 홍어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 지금 안 주무시면 주무실 시간이 별로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출렁대는 배 안에서 청하는 새우잠이지만 마지막 단잠이 될 것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쉬지 않고 7시간을 달리다 보니 어느덧 저 멀리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졸린 눈을 비빌 새도 없이 좁은 선실을 빠져나온다. 세찬 바닷바람에 정신이 번쩍 든다. 다 왔어요? 다 왔네. 만선의 설렘과 사고의 위험이 공존하는 바다. 망망대해에서는 매 순간이 살얼음판과 같다. 속을 알 수 없는 바다이기에 이곳에선 한없이 몸을 낮춰야만 한다. 지금 투망하는 것은 조류를 보고 놓죠. 썰물, 민물, 물 따라 놔야 되니까 물을 따라 놔니까 물을 거실러 놓으면은 이 어구가 이제 안 피어져요. 쪼그라져. 물을 타고 나야 이렇게 쫙 피어져가지고 고기도 잘 걸리고. 선원 4명도 조업 준비에 열을 올린다.
흑산 홍어는 잡는 방법이 특이하다. 그물을 쓰지 않고 일일이 낚시 바늘로만 잡는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미끼는 보이지 않는다. 홍어는 항시 땅을 깔고 다니니까 그 미끼를 안 써도 낚시에 지가 저절로 걸리는 거예요. 홍어 양들이 엄청 많아야 이게 걸릴 것 같은데요. 미끼가 없으면 저절로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부를 바다에서 많이 뿌리죠. 흑산 홍어잡이는 미끼를 쓰지 않는 빈 낚시다. 홍어가 잘 다니는 길목에 수백 개의 낚시 바늘을 쭉 깔아 놓으면 홍어가 지나가다가 걸린다. 투망을 하는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선원들은 선장의 지시를 기다리고 선장은 홍어의 서식지를 찾아낸다. 또 홍어만큼은 또 어탕기에 안 찍혀요. 땅을 깔고 있어놨어요. 어탕기 안 찍혀요? 다른 고기들은 어탕을 보고 하는데 홍어는 어탕을 안 보고 저질만 보고 수심 보고 그래야 투망을 해요. 선장이 의지할 것은 지난날의 경험뿐이다. 실패한 경험마저도 귀한 재산이 된다. 배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계속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검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첫 줄을 내린다. 몇 미터까지 내려요? 75m에서 80m.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낚싯줄. 바구니와 또 다른 바구니의 낚싯줄을 계속 연결해서 줄을 내리는데 한 번 시작하면 쉴 새가 없다. 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마지막 바늘이 바구니에 걸린 것이다. 하마터면 어구와 함께 물속에 딸려 들어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위험하지. 걸리면 큰일 나버리지. 걸리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지. 줄에 걸리면요? 저 낚시에 걸리면은 차고 넘어가 버리지. 내려가는 큰일 나버리지. 내려가는 힘이 강한가 보네요. 어유 저 땅에가 다 갖고 지금 꺾고 간대. 배는 나가고 큰일 나버리지. 그래서 바다는 항상 두려운 존재다. 그물을 사용해서 잡는 편리한 방법 대신 주낙잡이를 고수하는 흑산도. 그 남다른 노고가 최상품 흑산 홍어를 만든다. 자, 남방하려고. 남방을 해야 돼.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00km 가량 떨어진 서해 남부의 먼 바다 흑산도. 한가운 아침과 함께 미리 바다에 뿌려놓은 주낙을 당길 차례다. 마침내 4일 전에 설치해놓은 부표를 찾았다.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용케 어장을 지키고 있다. 건져 올린 부표는 양망기와 연결해준다. 양망기의 롤러 3개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며 주낙을 차례대로 당겨준다. 과연 이 줄에는 홍어가 얼마나 걸려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바다를 응시한다. 과연 귀한 홍어는 그 모습을 드러낼까? 아, 홍어야, 홍어.
드디어 첫 흑산 홍어가 배 위로 올라온다. 물고기 중 단연 돋보이는 거구의 몸 홍어는 기운도 세다. 이게 진짜 흑산도 홍어. 네? 흑산도 홍어. 흑상품. 흑산도의 대표 얼굴이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될 텐데요. 뜨거뜨거 올라가 있잖아요. 잘 올라가 있어요. 이 시기의 홍어는 산란기여서 살이 잔뜩 오르기에 맛도 영양도 좋다. 특히 수심 80m에서 서식하는 흑산 홍어는 살이 찰지고 입에 착 달라붙는 홍어의 참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홍어는 클수록 상품 가치가 높다. 엄청 크네요. 10kg짜리. 네? 10kg짜리. 10kg짜리. 가오리과에 속하는 홍어류 중에서도 검붉은 빛이 강한 흑산 홍어는 참 홍어에 속한다. 색깔이 이렇게 시커먼 건 왜 그래요? 진짜 돌밭에서 무는 홍어라니까. 그래서 무는 홍어는 저렇게 썩. 뻘에서 올라오는 홍어 낚싯줄에는 언제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양만개에 걸리지 않도록 일일이 떼내는 손이 바쁘다. 말미잘이. 아, 말미잘. 홍어가 사는 데만 여기 있어. 아, 이게 뭐 사는 데만 있어요. 홍어를 잡기 위해선 번거로운 수고 또한 감수해야 한다. 많이 올라오면 이거 더 힘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힘들죠. 그래도 넉넉한 홍어 한 마리에 선원들은 다시 위안을 받는다. 홍어는 왕성한 식욕으로 새우와 게 같은 다양한 생물을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다. 이게 쑥고도 안 크거든. 이게 지금 안 크거든요. 이게 안 커지고. 이게 쑥고. 새끼가 두 개가 달렸어요. 봐봐요. 홍어는 암컷이 더 크고 맛있어 귀한 대접을 받는다. 무게가 만만치 않은 홍어는 옮기는 것도 일이다. 마름모 형태의 두드러진 꼬리 지느러미, 커다란 입은 마치 방긋 웃는 듯하다. 좀 어때요? 소라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시기적으로 이때가 최고 홍어 맛있을 때죠. 왜 그래요? 철이 또 날이 기온이 차기 때문에 날씨가 차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차이가. 홍어는 잡자마자 저온 숙성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육질의 부드러움까지 배가 된다. 얼음을 해갖고 와야 산도가 싱싱해서. 얼음 속에서 더 단단하고 쫄깃쫄깃한 홍어 육질이 만들어진다. 홍어잡이는 시간과의 전쟁이다. 서둘러 다른 조업장으로 이동한다. 육지를 떠난 지 12시간째에 접어든다. 몇 군데나 놓아져 있어요? 줄수로는 한 38줄. 38줄. 하루에 38줄 정도를 작업하세요? 아니 하루에 많이 하면 15줄. 15줄.
바구니 하나에 든 낚싯줄 하나의 길이는 80m 정도. 15줄이면 1000m가 넘는다. 하루 24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양망 작업 내내 낚싯줄에 걸린 홍어를 갈고리로 떼내는 일도 촌각을 다툰다. 고작 한 줄 올리는 데만 40분이 걸린다. 절대 부러지지 않는 강철 바늘도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 힘든 순간이 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상처보다 더 깊은 건 착잡한 심정이다. 왜 이랬다? 바늘에 걸렸어요? 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죽는 사람도 많이 봤다고. 같이 이러는 동료가 같이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 아차는 순간에. 괜찮으세요? 예. 상처가 있어도 조업을 멈출 순 없다. 날카로운 바늘에 찢기고 또 상하는 일도 부지기수. 그래도 견디는 게 어부다. 이번엔 제법 큰 홍어 2마리가 걸려들었다. 기분 좋은 예감이다. 다시 활기를 띠는 조업.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멈춰버린 양망기.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준학이 바다에 빠져버렸다. 아, 준하씨 동이 나가지고 준하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끝이 지려가지고 준하씨 찾으려고. 준학이 올라오다 암초에 걸리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럴 때가 뱃사람에겐 가장 허탈하다. 눈앞에서 황금어장을 놓친 격이다. 이 드넓은 바다에서 가느다란 낚싯줄 건져 올리기가 쉬울 리 없다. 닻이 준하게 걸리면 미세한 진동이 손으로 전해진다. 오로지 손의 감각으로 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못 찾으면 피해가 크겠네요. 140만 원 정도. 140만 원 대략이에요. 홍어는 다시 잡으면 된다 쳐도 영영 잃어버리는 어구의 값만 해도 손실이 크다. 시간이 계속 흐른다. 30분째 바다는 깜깜무소식이다. 속상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 올라온 건 빈 갈고리뿐이다. 어? 안 찾아요? 왜요? 이거 바쁘게 딴 놈을 이 조업을 해야 될게. 이게 빨리빨리 못 빼면 어떻게 돼요? 힐이 좀 늦어들면은 고기가 물바닥 휘어서
많이 달아져요. 상품 가치가 없어지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조업은 16시간째 계속된다. 어느덧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배에서 맞는 두 번째 밤이다. 밤이 되자 한기가 온몸을 파고든다. 온몸의 관절도 뻣뻣하게 굳어간다. 이들을 괴롭히는 건 추위만이 아니다. 네, 문 얼마가 들어갔어요? 문. 따가워요?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살을 내는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업을 몇 시까지 하세요? 11몇 시간 하게.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시고요? 잠은 한 많이 자야 한 3시간에서 4시간. 거의 하루에 한 20시간을 일을 하시네요. 준하게 걸린 홍어를 방치하면 상품성을 잃기 때문에 홍어잡이는 늘 강행군이다. 겹겹이 쌓인 노동으로 온몸이 무감각해져만 간다. 낚싯줄마저 텅텅 비어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번엔 홍어가 아니다. 종류도 다양한 바다 쓰레기가 한가득 올라온다. 황폐화된 바다. 이런 곳엔 홍어도 살기 어려워 보인다. 빠지시겠어요? 거기 앉아 피면 힘이 없지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올라와서. 이제 잡겠죠.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바다에선 조업이 한창이다. 그 사이 얼음장 같은 몸을 이끌고 베트남 선원이 어디론가 향한다. 소음 가득한 엔진실이다. 기계가 내뿜는 온기는 난로가 돼준다. 홍어잡이에서 휴식 시간은 배가 이동할 때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길지 않은 시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바다에 떠 있으면 바라는 것이 모두 소박해진다. 이동하기도 1시간이고 2시간이 가면 좋니. 한 30분 가면 가나 세살 시간도 안 돼. 거친 바다는 그렇게 사람을 단련시킨다. 거의 늙었다고. 치열했던 지난날.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손 많이 빨갛고 있겠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적응했지 모르고. 그래 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손도 갈라지고 막 그런 거지. 그러고 따갑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골드 같은 거 걸르고 그러고. 하자고 몰라요. 그래도 이 손으로도 가정을 다 지키셨겠네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밥도 제때 먹고. 몇 년 하셨어요, 이 대생활은? 한 20년 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인이 배겨가지고. 돌아보면 수십 년이 마치 하루와 같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조업을 재개한다. 깊은 밤
반가운 손님이 등장했다. 운 좋게도 한 몸처럼 붙어 다니는 암수가 한 쌍으로 올라왔다. 연이어 배 위로 올라오는 흑산의 명물. 장시간 노동에 위안을 주는 건 이 커다란 홍어뿐이다. 선원들도 간만에 미소가 풍년이다. 날씨가 따뜻하면 굴비 생각, 날씨가 추우면 홍어 생각이라는 말처럼 제철 홍어는 씨알도 굵다. 많이 하시겠는데요? 아, 그래도 당구면 하자. 건져 올린 홍어는 정리하는 것도 일이다. 진흙밭에서 나온 홍어는 일일이 세척도 해줘야 한다. 투망과 양망, 세척과 보관까지. 뱃사람은 손이 10개라도 모자란다. 그래도 많이 잡은 것 하는데 한 100마리 정도 이상 잡은 것 같아요. 괜찮은 편이에요? 곧바로 이어진 작업은 어구 정리. 아직도 남은 힘이 있을까 싶다. 정말 일이 끝이 없네요. 정말 일이 끝이 없어요. 원래 내 사부장 몸이 천근만근이라 바구니도 홍어만큼 무겁다.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많이 나왔어요. 새벽 3시.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선실로 향하는 이때만큼 행복한 시간도 없다. 이럴 땐 1분 1초도 아깝다. 세 시간 보자고 2시간 보자고 2시간, 3시간. 빨리 저걸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야 편안하고 사는 것 같지요. 바다에 꿈속에서나마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려본다. 요란한 벨 소리가 이들을 일으켜 세운다. 아, 또 시작이네요. 네. 배는 쳇바퀴 같은 시간이 하염없이 반복되는 곳이다. 한 번 넣으면 이걸 몇 개를 가지고 나오세요? 한 5, 600개씩 가보지. 그래서 5, 600개를 다 이게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 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한번 긴 낚싯줄을 이어 만든 준학을 단단히 챙긴다. 무려 20줄을 한꺼번에 투망한다. 또다시 수천 개의 낚싯바늘이 일제히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투망 작업만 꼬박 2시간. 선원들은 돌부처처럼 그 자리에서 아침을 맞이한다. 한 줄 한 줄 놓을 때마다 기대가 크겠어요. 그렇게 줄수를 많이 놓죠. 고기가 어디서 걸릴지를 모르니까 많이 놔야만이. 또 많이 놓으면 사고일도 많은데 또 사람 욕심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도 많이 뿌리고 들어가야 고기도 많이 잡고. 투망이 끝나면 양망 작업이 곧바로 이어진다. 망망대해에서는 부표 찾는 일마저 쉬운 일이 아니다. 준학을 올릴 준비가 끝났다.
올것 같아요. 어때요?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홍어를 잡는 준하기는 해저에서 살아가는 다른 물고기들도 심심찮게 걸려든다. 살살 녹는 겨울의 별미 물메기와 귀한 자연산 광어는 선물과도 같다. 벌 속에 몸을 감추고 먹이 사냥을 하는 아귀도 홍어 낚시에 걸려들었다. 입이 크고 못생겼어도 든든한 겨울 보양식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선원들의 표정에 먹구름이 끼었다. 몰아치는 거센 파도가 홍어잡이 배를 위협한다. 파도가 좀 높아져요. 성난 파도는 쉽게 멈추지 않는다. 이제 좀 더 높아지면은 여기서 좀 더 높아지면 어장 못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서두르셔야 되겠어요. 서둘러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다고. 그렇죠. 지금 정식도 공부가 좀 많은데 지금 빨리 해야죠. 준학은 날씨에 민감해서 바람이 불면 아예 줄을 당길 수가 없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출렁이는 배 위. 칼바람은 더욱 매서워진다. 그래도 단 몇 마리라도 더 건져내고자 선원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날씨는 이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다. 파도가 치고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은 육지보다 더 배가 더 불안한 감이 더 많이 있어요. 충돌 사고도 많고. 결국 조업을 중단한다. 과욕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 오후 3시. 바다는 다시 잔잔하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배 위에선 만찬이 준비된다. 한국 온 지 5년째에 접어드는 베트남 선원은 이곳에서 회 뜨는 법을 배웠다. 연분홍빛 도톰한 속살. 삭혀도 맛있지만 홍어를 신선한 회로 먹으면 쫄깃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 배 타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거 못 드시겠다고. 요즘 육지에서 사는 올라서 썰어보니까 맛도 있고 누가 이렇게 먹어요? 서울 양분도 이렇게 먹어요? 못 먹어요. 배 위에는 세상 가장 신선한 음식이 있다. 조업 4일째, 철야 작업이 결정됐다. 현재 흑산도의 홍어잡이 배는 단 6척뿐이다. 늘어나는 중국 어선과 예전 같지 않은 바다 상황 때문이다. 잘 잡혀야 될 텐데요. 앞으로 더 잡힐 거예요. 여기가 조금 그런데 다른 데는 더 잡힐 거예요. 이때 깎고를 잡아. 이때 널찍한 가슴 지느러미를 펄럭이며 홍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추울수록 쫄깃해지는 맛. 홍어는 흑산도 앞바다의 황금과도 같다. 조금씩 올라오네요.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홍어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 어종이다. 수명이 5, 6년에 달하는 홍어는 어느 곳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회부터 무침, 홍어회탕까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된다. 맛이 달다는 흑산 홍어는 언제나 귀하다. 때론 울고 웃으며 그렇게 배 위에서 세 번째 아침을 맞는다. 지친 이들의 속을 따끈하게 데워지는 커피 한 모금이 절실해지는 시간. 그러나 커피는 점점 식어간다.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실 시간도 없나 봐요. 일을 하다 보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차가운 겨울바다를 헤치고 나오는 홍어를 볼 수 있으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참을만 하다. 밤새 건져 올린 홍어는 150여 마리. 이만하면 붕어 중에 붕어다. 좀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잡히고 하니까. 그러지요. 너무 보람이 있고 가족이 더 그렇고 그러지요. 비로소 3박 4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육지로 돌아갈 시간이다. 무사히 견뎌냈다는 난도감이 밀려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선다. 흑산도의 예리양은 언제 돌아와도 변함없는 모습이다. 육지에 돌아와서도 아직 휴식을 취하기는 이르다. 그간의 고생을 토해내듯 하역 작업도 분주하다. 육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위판장이다. 먼저 암수를 구분하고 몸무게에 따라 6개로 등급을 매긴다. 6번. 5번. 8kg 이상의 최상품 암컷 홍어는 한 마리가 40만 원에 달한다. 그 이름도 당당한 신안 흑산도 홍어에만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 아, 바코드. 이거 왜 붙여요? 이것이 누가 어디서 잡아갖고 왔다는 그 이름표네. 바코드가 붙은 홍어는 흑산 홍어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어부들의 노고로 무트로 올라온 흑산 홍어는 이렇게 중매인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다. 긴장돼 있으셨다고. 아니야, 오늘 잘 나가네. 네? 거기 가격이 잘 나가. 3박 4일간 바다에서 건진 홍어는 총 2,800kg. 선원들의 노고와 맞바꾼 홍어는 톡 쏘는 맛으로 답답한 세상을 뚫어주고 또 위로해 줄 것이다. 로또 맛이 로또. 이렇게 고기 잡아보는 것이 첫째는 목적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잡아서 한 번에 따니까 기분도 좋고 고생한 보람이 있죠.